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공부하는 거랑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결과물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목적 없이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죠? 그리고 반대로 꿈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떨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학교나 학원같이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했다고 그냥 열심히 하면 잘 되던가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인드 세팅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목표라는 거는요,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누구는 연봉 1억 이상 될 거고, 누구는 매출 1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아니고 내 워라밸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사업 목표는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는 마인드 세팅은 거의가 공통되게 가져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쳤어, 이 정도 하면 됐어, 스스로 합의하고 나태해질 때, 길을 잃었을 때, 마인드 세팅은요, 여러분에게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줄 겁니다. 매년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니, 1년 내 폐점률이 얼마니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장사하다 망한 사람들 한둘 아니잖아요. 길에서 크게 사장님 소리 지르면 10명에 3명 이상은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장님이 많을까요? 또 왜 이렇게 망한 사장님도 많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사업이 시작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되는 창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에는요, 집 주변에 혹은 직장 주변에 이런 집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 몇 번 방문해보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 가맹 문의 몇 번 하고 창업을 시작합니다. 개인 매장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지인이나 컨설팅 업체 통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여기저기 좋은 거 갖다 붙이고 부동산 몇 군데 돌아보다가 임대 조건이 맞으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이런 거 보고 감이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사업해야겠다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망하기도 쉬워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업한다고 무조건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시고 돈 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원래 사업을 잘할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업을 하는 재능이 개발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통제가 있으니까 좀 나은데 개인 사업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 확률이 낮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반대로 하시면 돼요. 사업을 어렵게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렵게 사업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업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는 마인드 세팅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 세팅 중 하나가 삶의 모든 부분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 집이나 직장이 있는 지역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친척이나 지인들이 사는 지역인지 살펴보고 뭐 기억을 더듬다가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지역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쳐야 됐을 텐데 걱정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머릿속에 지진 관련주가 떠오른대요. 그리고 바로 차트 키고 현재가 추세 확인하고 내일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지 계산을 한답니다. 또 우리는 홍수가 났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걱정만 하죠. 사람은 안 다쳤는지,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뭐 야채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근데 주식 전문가들은요, 수혜 관련주 바로 생각한답니다. 이게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반사 같이 자동으로 생각이 난다 그래요. 이분들은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걸 주식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제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식당 하나로 연간 매출 100억 이상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 업이 업이다 보니까 성공하신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도 비슷한 행동 양식이 있으세요. 길을 걸을 때 그냥 걷지 않습니다. 저 간판은 참 예쁘구나. 가독성이 좋구나. 저기는 왜 페인트를 저렇게 칠했을까? 저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일까? 왜 저기서 장사가 잘 되지? 이런 것들을 그냥 떠올립니다.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이에요. 조건 반사.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음식 먹을 때도 보통 사람은 맛있다, 맛없다, 좋다, 나쁘다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요리를 우리가 개발하면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퀄리티를 올리면서 단가를 낮출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똑같고.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보통 사람하고는 진짜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상이 모든 부분에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길을 걸어도 뭐 배울 점이 없는지 간판, 인테리어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여행 가도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식당을 가도 술집을 가도 뭐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자꾸 아이템이 떠오르고 궁금한 게 생기고 그 아이템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지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휴대폰 사진첩 보면 간판 사진, 인테리어 사진, 요리 사진 이런 게 90% 이상이에요. 지금은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원래 뭐 저도 안 그랬죠. 뭐 집중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습관입니다. 그럼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업에 집중만 하신다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내 사업을 1순위로 올려놓으시면 제가 장담할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일을 쉬었거든요. 그때 꽤 진지하게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주식 전문가가 생각한다는 방법으로 훈련을 했었어요. 장마철이면 폐기물 소외주 종목 다 외우고 금리 인상, 유가 인상, 원전 관련주, 방산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을 3개에서 5개씩 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연습했어요. 무슨 연습을 했냐면 뉴스를 보고요. 뉴스에서 북한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방산주가 떠오르게, 뉴스에서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오면 원전 관련주가 바로 떠오르게, 테슬라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나오면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신문이나 뉴스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더니 어느새 저도 이제 뭐 일상적인 현상이 나오면 자동으로 관련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절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통찰력이 좋으면 뭐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이 되겠지만 일반인도 연습만 하면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걸을 때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고 간판을 다 보시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눈에 띄는 가게 간판이 있고 손님이 많은 가게 간판도 있을 거고 예쁜 간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 사업에 상상으로 접목하시는 거예요. SNS에서 새로운 음식 보실 때도 우리 집에서 판매하면 어떨까? 집에 가서 만들어 보시고 한번 발전시켜 보시고 판매할 자신이 생기시면 판매를 시도해 보시고요. 실패하는 거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실패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대신 왜 실패했는지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실패했어, 그냥 뭐 이유 없이 실패했어, 이렇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하시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물으시면서 실패해서 배우는 게 생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감이 오시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정말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요. 내가 차용해서 발전시킬 아이템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보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그냥 좋다, 나쁘다, 나도 먹고 싶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저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키지? 저 아이템은 조금만 바꾸면 내 사업하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삶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내 삶에 어떤 희생이 없어요. 내 머릿속 생각의 구조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내용은 희생과 고통이 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풍조랑 좀 반대로 살아야 돼요. 보통 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요즘 워라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워라밸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풍조들이 있었어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자라든가,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든가,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한참 나올 때 주말에 여행 안 가는 남편은 최악의 남편이 됐고, 여행 프로그램이 한창 나올 때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면 내 삶은 엉망인 것 같고, 대학생들도 명품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고, 방금 말한 것들 다 하고 살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누구나 저렇게 살고 싶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렇게 살면 즐거운 삶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내 삶이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삶이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은요, 워라밸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내 사업이 잘 되냐 마냐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 같은 거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직장에 와서도 일,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합니다. 욜로요. 한 번 사는 인생, 부자가 돼서 성공한 인생이 살고 싶지 평균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복세편살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세상, 내 사업이 성공하려면 나도 빨리 배우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쩌다가 힘들게 시간 내서 어쩌다 가도요, 휴양지 관광지를 돌아다녀도요, 내 사진에는 가족 사진보다 음식 사진, 인테리어 사진이 많습니다. 여기 과일 맛있는데 어떻게 수입 못하나? 음식 레시피가 어떻게 되지? 어디가 맛집이지? 거기는 영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지? 마케팅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행 다녀와서 사진 찍어온 거 보면 가족 사진 솔직히 몇 장 없습니다. 다 음식 사진, 인테리어 사진이에요. 명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저는 명품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사치품으로 표현할게요. 사치품 왜 사세요? 자랑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비싼 거 입는다, 이렇게 비싼 거 입을 정도로 삶에 여유가 있다, 과시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치품 잘 안 씁니다.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안 입어도 부자인지 다 알아요. 비싼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부자들이나 사치품이나 비싼 차에 집착하죠. 자기가 성공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사업가의 마인드는요, 차를 살 돈이 모이면 차 살 돈으로 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차를 정말 좋아해서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그 당시 가격으로 취등록세 포함하면 3억짜리 되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정말 사고 싶던 차랑
너무나 기분 좋게 타고 제 차 구경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를 속인 거죠. 나는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사치도 안 하고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나 스스로한테 저 정도 선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려고 뭐 힘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를 속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후회되더라고요. 와, 내가 저 3억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대출 꼈으면 한 1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월세가 한 4, 500 정도는 나왔을 텐데, 그럼 이자 내고 뭐 포르쉐는 아니어도 벤츠 S 정도는 공짜로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를 팔아버리고 그 뒤로는 회사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고요. 출장 갈 일 있으면 와이프 차 빌려 타거나 뭐 장기 렌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차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건 아닌데 비싼 차를 사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자수성가로 사업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차량에 돈을 많이 안 씁니다. 비싼 수입차보다는 뭐 카니발이나 제네시스 같은 차에 차를 기사를 두세요. 운전 안 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나 시그니엘 사라, 트리마제 사라, 뭐 집도 보여주고 자랑하잖아요. 부럽죠. 저도 사고 싶고 높은 데 살고 싶고 비싼 데 산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좋은 집의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고급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더라고요. 단지 근데 확실한 거는 보여주는 용도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월세나 전세는 절대 아니고요. 성공한 사업자분들은 뭐 의외로 좋은 집에서 안 살더라고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요. 뭐 당연한 게 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는 자기 사업을 확장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요. 근데 만약 부동산 오르는 속도가 내가 사업해서 버는 돈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구매를 하시겠죠. 부동산도 투자 사업 중 하나니까요. 단 예외 사항이 있긴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뭐 학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정생활도 좀 힘듭니다. 육아 같은 거는 뭐 슈퍼맨 아닌 이상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불만이 쌓이고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니까 뭐 다툼이 잦아지죠. 이건 제 얘기인데요.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제 딴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시간을 많이 못 냈어요. 결혼 초기에는 호프집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뭐 휴일도 없고 오후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잘 씻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로 씻고 출근하고 집에서 밥도 거의 같이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뭐 학교 다닐 쯤에는 프랜차이즈 회사 운영한다고 출장 다니느라 뭐 한 1년 중 집에서 잠잔 날이 100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애들도 다 커서 대학생이 돼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업이 최우선이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집안에 행복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싸우는 일이 너무 많고 진짜 이혼의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제 생각을 와이프한테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했던 방식이 뭐 최선이다, 사업자라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꼭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보통 사람의 상식선보다는 일에 훨씬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삶의 모든 부분을 사업에 포커스가 맞추기가 쉬워 보이시나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다 절제해야 되고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 마인드를 수시로 설명하고 이해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구두쇠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기는 쉬운데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말씀드린 게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된 마인드 세팅 중 한 가지였습니다. 벌써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도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어렵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사업 준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영업자가 꼭 가져야 할 마인드 세팅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사업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누르고 들어오셔서 연락처와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